안녕하십니까. 정비조합과 총회 진행자 국토계획경제연구원 유영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법이 정해진 정의와 그리고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었던 그 어떤 법들이 있었는지, 왜 이런 법의 변천의 과정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시고, 향후 이 법은 또 어느 방향으로 또 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빈부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사회 각층에서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있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가 시작된 것은 불과 70여 년 정도 지났죠.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효가 되어서 시작되어 있는 350년, 400년씩 된 나라보다는 빈부격차가 그래도 좀 평균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 주택, 아파트에 관련해서는 어떤 개발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대한민국에서 이런 아파트 단지, 다시 말해서 주택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사회적 문제로 시작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제화되었던 것은 70년대죠. 70년대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제1섹션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1섹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가 주도형 개발 사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도시개발법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했던 것은 순전히 장소에 대한 개발을 했습니다. Development for the place. 장소 개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도시에서 개발해야 될 곳 그린벨트로 묶고 이송도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국가 주도형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각종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발생이 되면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에 가서 어쩔 때는 3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 물건들이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창문으로 다 내려가는 그런 조합들도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합원들이 관청에 찾아 들어가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시장실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 똥 싸고 오줌 싸고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00명, 1000명 한꺼번에 도시계획과에 들어가셔서 꽹과리 치고 호루라기 불고 메가폰으로 소리 지르고, 이런 기간들이 2달, 3달 계속됐던 거죠. 이렇게 되니 행정 기능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겠다. 그리고 이런 민원이 발생된 것이 국가 주도형으로 국가 의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므로 이 의사결정권을 민간인에게 주도록 하자, 이렇게 법을 바꾸죠. 이게 90년대에 만들어졌던 주택촉진특별법이죠. 주택촉진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때는 제2섹션에 의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2섹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순전히 민간 주도의 사업 방식을 얘기하고 민간인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법 체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국가에서 아파트 건설을 하는 것 관련해서 관리하는 건 하나 있었죠. 사업시의 인가만 관리해 줬어요. 그 외에는 아파트를 다 짓고 파는 것까지도 조합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두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이 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 자본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파트 건설하는데 돈이 있어야 집을 짓겠죠. 그런데 조합은 아무런 자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에서 민간 건설업자에게 특혜 아닌 특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가 도시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업체들에게 특혜를 주죠. 여기 와서 아파트 건설을 마치면 여기에서 발생된 이득을 시공건설사와 조합과 나누어 갖도록 하겠다, 이런 제도를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지분제 사업입니다.
지분제 사업, 이득을 나눠 먹는 사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지분제 사업으로 해서 입주를 할 때가 됐더니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시공건설사들과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전문가이지만 우리 조합 민간인들은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런 전문가 집단이 사업을 진행한 후 이득을 나눌 때 봤더니 결국 7, 80%는 시공건설사나 그런 전문가들에게, 그리고 조합원들에게는 20, 30%밖에 안 남더라는 겁니다. 원래 이 사업은 원주민들이 재정착하고 주민들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인데 그 방법이 완전히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2000년도에 법이 바뀌게 되는데, 이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미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사업 진행 절차가 이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장소에 대한 개발이었다면 두 번째 개발 방식은 사람 중심으로 개발이었습니다. 이 민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이 개발 방식이 함께하는 Development with People,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됐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제3섹션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공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모든 조합이 지키는 것으로, 그리고 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민관 합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에서 큰 성과를 보는 것은 원주민들이 재입주율이 높아졌다는 것, 분배가 왜곡되지 않은 것은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이 모든 것이 다 완비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에서도 문제 있습니다. 첫 번째, 정비 기반시설. 이 정비 기반시설을 조합에서 만들어서 관에 내놓으랍니다. 통상적으로 개발을 지향하는 재개발 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 관계를 보면 보통 83%가 민간 소유자, 그리고 17%가 국공유지죠. 그런데 이러한 토지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게 되면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은 70%로,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은 30% 정도의 부담을 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17%에서 30%로 넘어오는 평균 약 13% 정도의 순부담률이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늘어난 거죠. 또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자 문제를 조합에서 해결하랍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 중에는 정말 세입자도 있지만 엉터리 세입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재개발 사업장에 와서 세입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분이 세입자 맞나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상 세입자는 진성 세입자를 잘 구별을 하여서 진정으로 국가에서 복지 차원에서 할 일이죠. 그런데 이 세입자 문제를 정리하면서 봤더니 평균 500명 소유자가 있는 조합의 경우 세입자 대책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 났더니 약 70억 정도 비용이 듭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국가에서 할 일입니다. 또 있죠. 세 번째로는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여서 국가에 내놓으라고 얘기하죠. 물론 공짜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죠. 임대 아파트 가격은 아주 낮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합에서 임의로 분양 처분을 할 수 있는 아파트라면 조합은 이득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이 임대 아파트로 지어서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 시행인가 조건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어서 내놓죠. 자, 그런데 요즘 와서 이 문제도 또 많은 문제를 겪고 있죠. 어느 문제일까요? 주택토지공사나 또는 지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임대 아파트를 원칙적으로는 사들이기로 되어 있는데 집을 다 짓고 입주할 단계가 되어서 자, 이제 집이 다 지어졌으므로 우리 조합에 돈을 주시고 집은 가져가세요. 이렇게 통지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나 LH공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자금이 없으므로 임대사업을 조합에서 한번 해보시죠.
이건 옳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총회를 통해서 좀 변화를 겪고 있는 이런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어쨌건 도시미주공환경정비법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 문제는 모두가 다 국가에서 해결할 일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해서 조합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가 하루속히 재정 확보가 되고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진행되는 정비조합에서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도시민주공환경정비법이 탄생되었던 과정과 지금 현재 우리 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